그 아세안 회의하고 G20 참석 위해서 4박 6일간 일정으로 떠난 순방길, 뭐 여전히 지금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순방길에서만 나가면, 순방만 나가면 이렇게 말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인한 언론 탄압 논란 이어서 언론 취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이걸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내놓은 자료로만 지금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공동취재단의 배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에다 답이 있네요. 순방만 나가면 말이 나온다. 그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렇죠. 네.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취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순방 때 말이 계속 나온 것을 비유를 하면 네.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뭐 특히 정치가 그렇겠지만 허들이 있는 거죠. 허들이 있는 달리기를 하는 거였죠, 원래부터. 뭐 허들을 잘 넘으면 되잖아요. 예전에 못 넘고 부딪혔던 거를 또 되풀이를 할 때 넘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근데 허들 치워.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죠. 치우는 과정에서 또 말 나오는 거고. 말하지 마, 말 많이 하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게 또 달라진 점이에요. 예전에는 순방 갔을 때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시끄러워졌다면 이번에는 출발하는 길에 일단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나가버렸다. 근데 혹시 그렇게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다른 게 묻히겠지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제공한 영상과 자료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획일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득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득이요? 네. 득이라는 것은 뭐 득실을 따질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감추고 싶은 게 있고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은 그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뭐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예를 들면 50분 한다 그러면 그 정상회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론이 취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모두 발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비공개 회의에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와가지고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성명을 내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얘기하고 헤어져서 각자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거나,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취재를 이제 공동 취재, 풀 취재를 거부를 안 해도 하고 싶은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뭐 전속 취재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조차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이상의 어떤 돌발 변수를 통제하고 싶다는 것이고, 요거 이상의 이 돌발 변수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모두 발언,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거, 요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고. 미세한 것이라도요. 그렇죠. 그 경계하는 게 지난번에 논란이 된 막말 논란 같은 거죠. 이 새끼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 다시. 사람이래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이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때 누가 그랬죠? 배현진 의원이 그랬나요? 그런 건 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본인도 안 했다잖아요.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저는 정의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저는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이 새끼랑 바이든이 아니면은 뭐라고 했는데, 다 홍보수석이 해명을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홍보수석이 해명을 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배현진 뭐 등등의 이제 여당 의원들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막 자기들이 막 듣고 해명을 하고, 뭐 자기들만 들었나 나도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뭘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렇죠. 다시 또 나올까봐 통제하는 거구나. 이거 외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새끼야, 이거는 안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안 하면 되는데 내가 할지도 모르니까 너네는 취재하지 마. 이게 뭐냐고요, 이게. 사실 이 와중에 또 조용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열받네. 이 와중에 또 전용기에서 자기 친한 기자 둘 불러서 따로 만났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취재단에 풀 기자단이 있고 전용기 안에서도 그렇게 또 취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러저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또 이어졌어요. 네. 뭐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또 잡음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기자 2명은 뭐가 되나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 기자들이 뭐 대통령한테 꼭 뭐 알랑방구를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쁨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뭐 근거는 없는 거고. 근데 하필 2명만 불러서 편애해버렸다. 이게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 몇 명을 골탕 먹이는 길이에요. 그렇죠. 다른 애들 무시하고, 어떤 애 보고, 야, 너 교실 밖에 나가 있어. 보기 싫어. 나가라 있으라 그랬고, 그러니까 또 2명 학생이 따라 나갔죠. 나도 나갈래 하면서 복도로 다시 따라 나갔어요. 그 상황에서 학생 2명 불러가지고 아이고 이쁘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기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국정 운영을 떠나서 이게 조직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인가? 예, 윤 대통령이 판사 출신인 것도 아니고 어디 뭐 1,000원짜리 변호사 한 것도 아니고 검찰 조직 출신인데 예, 그 리더십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고려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실 밖으로 얘기가 나가면 뭐라고 해석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다, 지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예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선생님 수준에서는 무슨 기대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제가 뭐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 교사들은 안 그러겠죠. 옛날에 이제 김수민, 김민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나 있었던 80년대 일인데. 얘기인가요? 80년대. 예, 뭐 80년대. 아니, 오늘 보도 보니까 어느 학교는 30명 집단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예, 그 학교의 해명이라는 것은 1분밖에 안 시켰다라고 지금 시작하는데 1분이건 10분이건 아무튼 간에 근데 선생이 그렇게 하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겠죠.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조직 생활을 또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줄세우기인가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기자들을 그렇게 대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할 때 이게 좀 얘기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친한 기자한테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로 불렀어요. 예, 보통 여럿 불러서 얘기할 때 싫은 기자는 넌 오지 말라고 그러고 면박도 좀 주고. 예.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오지 말라고 하거나 괴롭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기자들을 이렇게 조련하고 요런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하고 검사는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죠. 대통령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술 한 번 먹었어.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뭐 그렇구나 하는데 대통령하고 내가 독대한 사이야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저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장 그럴까요? 저한테 막 와가지고 뭐 야 이 사업하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방송가에서 대접이 이렇겠어요? 저에 대해서 아무도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나오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쭉정이처럼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대통령하고 독대했습니다 막 신문 기사 나오고 이러면은 예, 모든 갑자기 프로그램에 개인사로 막 흘러가시는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에 예. 다 나오고 내가 한 달에 막 눈물이 1,000만 원씩 날려고 벌고 막 갑자기. 내 김수민처럼 1,000만 원씩 벌고 소리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자를 누구를 찝어가지고 독대를 전용기 안에서 했다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감각을 아직도 모른다 대통령이. 아직도 검사 시절에 그 작은 세계 안에서 기자들을 조련하던 그런 방식으로 기자들을 대하고 있다. 언론을 아주 우습게 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 MBC로 시작된 이 언론 과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마켓하니의 전 제품은 배송비 무료입니다.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 MBC로 시작된 이 언론 과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김없이 또 이 논란도 가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보건순방이라고 하는데요. 보건순방이란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진 상담 내용을 뭐 기자들을 통해서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리지 않은 비공개 행보를 했죠. 그것도 그 원래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그런 행보들을 한 건데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사진 논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사진은 저는 굳이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그리고 이게 영부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예. 있는데 제가 의문이고 이상하다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부인이 해외 순방에 같이 간다는 게
애초에 나토 정상회의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논란이 됐던 거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예. 허위 경력, 허위 이력 뭐 이 논란도 있고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해외 순방 같이 가는 거는 되는 겁니까? 요 의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실이나 이제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게 뭐 이게 뭐 배우자랑 같이 가는 정상회담 정상 그 회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가면은 배우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해서 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네. 그 카메라 정도 쪽을 좀- 수준에서 저를 뭐 카메라가 제가 잘 보여봐야 뭐 합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예, 거는 이제 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간 건 뭡니까?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앙코르와트에 간 다음에 12일인가 앙코르와트 간 다음에 13일에 그 시청각 장애인 그 무슨 뭐 교육기관에 들르는 뭐 그 이틀의 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11일 날 이제 한인이 운영하는 헤브론 병원이라는 그렇죠. 의료기관에 갔다가 거기 가서 로타라는 어린이가 이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가 오늘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왔다고 한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12일 날 그 아이 집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헤브론 병원을 가서 그 아이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를 얘기를 하고 요런 이 어떤 단독 일정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전에 논란이 없었으면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없어졌잖아요. 이전에 얘기는 이제 그 이전에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없어졌고 그냥 뭐 어때 뭐 어떠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실이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아주 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렇게 이 힘든 어린이 아동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러한 활동을 한 덕에 이 후원과 후원 문의와 이런 것들이 쇄도하고 있다. 참 김건희 여사께서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기뻐하셨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그 캄보디아의 어려운 어떤 의료기관을 이렇게 뭐 홍보하고 후원을 모집한 어떤 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사님께 손길이 닿는 어떤 곳에서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일회적인 하고 이벤트로.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도 의문이거든요. 예. 근데 뭐, 예. 이런 게 그래서 주변적인 어떤 논란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예. 무슨 뭐 사진을 뭐 어쨌고 뭐 패션을 어쨌고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냐 요 지금 말씀드린 요 맥락이 애초에 약속은 어디로 갔고 해명은 어디로 갔고 뭐 이런 건 어떻게 된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있는데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일정을 네. 불참한 것은 그거는 자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영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 배우자들도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이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뭐 혹은 배우자라고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른 일 하실 거 없는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약간 그런 편의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필수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거기 안 간다 해서 뭐 결례가 되는 건 아니다. 또 이제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는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배우자를 또 만나기도 했었고 나름의 일정들을 소화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보면 스킬이고 크게 보면 가치관인데 저는 오히려 그 사진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봐요. 사실 그 오드리 헵번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의도적으로 따라한 거 아니면 해놓고 그게 닮았는지 몰랐다. 그것도 사진을 비공개로 촬영을 해서 엄선을 해서 내보냈을 텐데 그걸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예, 그거는 센스가 없는 거죠. 신경을 안 쓰는 거고 그리고 알고 그랬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람들한테 그럼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영부인이 환경운동가 자매를 만났어요. 비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했었던 환경운동가 자녀를 만나서 핵위기 하고 뭐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기후 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이런 활동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굳이 애를 안고 그것도 애도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을 이유가 있었을까? 예전에 사실 오드리 헵번이 찍었던 사진도 그때는 그래도 워낙 기아 문제를 다루고 이런 것들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해 볼 만한 여지는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빈곤 포르노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괜히 그런 사진을 연출을 해서 다른 활동까지 묻히게 만들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그 영부인 관련한 작업을 할 텐데, 예. 근데 지난번에도 케네디 제클린, 예, 그건 너무 비슷하잖아요, 구도가.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버킷리스트 있는 거 아니냐? 다음에 다이애나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이길 바랍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진은 전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은 사진도 따라하고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 뭐 얼굴도 따라하고 뭐 우리는 다 저도 항상 누군가 오늘은 WWE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데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판을 대통령실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이 없는 사진을 선택하고 이런 일정은 그러면 앞으로 잡지 말고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그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논란이 없는 그런 일정을 잡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일정을 선택하고 이런 구도의 사진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해야겠다. 이것도 사실 언론사 같이 가서 취재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공개로 일단 자기들이 다 그 세팅을 하고 판을 만들어 놓고 이거 언론에 그냥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어떤 단위가 하는 거냐? 지금 대통령실에 무슨 뭐 담당 직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이나 이런 형태로 전담 조직이 있는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담당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그 담당한다고 하는 사람의 업무나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사람이 같이 따라가가지고 요거 했다는 게 그렇죠. 논란이 그래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이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할 법도 한데 뭘 정리하냐면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주되게 얘기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은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특수한 얘기인 거죠. 다른 영부인과는 달리 선거 기간에 그렇게 약속하신 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활동하는 것입니까에 대한 것에 대한 정리. 예? 절대로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정리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영부인과 관련된 활동이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 어떤 고민을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정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요.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뭐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입니까? 무슨 활동입니까? 이게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그게 문제죠. 예. 그리고 이게 논란도 논란이지만 논란을 대하는 자세, 수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옹호에 나섰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부인이 있었는가? 이것도 월평이 나오고 난립니까 또 왜?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뉴스를 똑바로 안 봐요.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오드리 헵번 사진 비판이라는 게 무슨 맥락인지를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세상이 좀 변했고 써야 하는 언어, 구사해야 하는 어떤 그 언변이 달라졌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한겨레 이제 혼내주세요, 한겨레. 김건희 영부인 나름대로 토요판이 혼내주세요, 토요판에서. 힘써 보겠습니다. 토요판에서 많이 다루는 환경, 여성 이런 거 많이 다루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영부인 나름대로는 뭐 동물, 환경, 여성 이런 걸로 좀 코드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통령실이 그걸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니와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월평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국력이나 그 에너지를 소모할 일인가 싶기도 해요.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의미를 보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의 실력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정리되어야 하는 정리되지 않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좀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정리가 되어야 할 법한데 그건 또 돌아와 봐야겠죠. 돌아와 봐야 할 정리를 것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걸 정리하려면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도 정리를 하지 못하십니다. 아이, 집에 가서 살아남으려면은 저한테 잘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결심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나도 바이든 옆에서 날리면 옆에서 이거 뻘쭘하게 서 있는데 우리 마누라는 팔짱 돋기더라고.
그러니까 팔짱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예. 사실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미국 매체에 옛날에 이런 칼럼이 실린 적이 있어요. 여성이 남성 팔짱을 잡아도 이렇게 껴도 되는 경우는 넘어져가지고 엉덩이가 부러지기 전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남의 신체를 터치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결례로 굳어지고 있는 예전에도 결례였지만 그것이 미처 좀 확립이 안 되다가 확립이 되고 있는 거고 서구 문화권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악의라고 받아들여지는 않더라도 사실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영부인의 수칙으로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언이나 어떤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조언이 되는 대통령실인가? 그게 또 의문이기도 한데 그게 조언이 되는 대통령실이면 MBC가 배제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